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또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를 비롯해서 일부 유튜브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이균용이 버리는 카드다, 이런 내용, 또 이균용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성범죄자에 대해서 형량을 감형해주는 이런 사례들이 많았다,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버리는 카드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이런 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대법원장으로 임명할 사람은 뒤에 숨겨두고 지금 민주당에서 반대를 할 거니까, 이 국회 동의를 해주지 않을 거니까 이균용을 이렇게 내세워서 민주당이 거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균용은 지금 바람잡이용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 이균용 판사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지켜봐서,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공정해야 합니다. 또 지금의 국회 사정으로 민주당도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후보여야 합니다. 그런 적임자로 오랫동안 봐온 사람이고, 이게 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 정치권의 얼치기 정치권의 이런 음모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정치적인 음모론 이런 것을 내세웁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보여주었다시피 이런 정치적인 음모, 이런 정치적인 계산,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의도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멀리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정말 진심으로 이균용 후보자, 이런 정도라면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공정한 사법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후보자로 추천을 한 것입니다. 이제 곧 다음 달 초쯤이 되면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흠집 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또 퍼뜨리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균용 후보자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성범죄자에 대해서 굉장히 후하게 형량을 준다, 이렇게 또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0년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만 12세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를 했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 먼저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 판결의 내용을 상세하게 전부 다 읽어보기 전에는 단정적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판사가 결정을, 형량을 결정하는 데는 고려되는 사항이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질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그 피의자의 상태, 또 피해자의 상태, 모든 것들이 고려 대상입니다. 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조금 전에 이균용 후보자 측에서 반박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모든 건 그때 사안에 봐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 형량을 조정하는 것이다. 형량을 더 높인 사례, 성범죄자에 대해서 형량을 더 높인 사례도 수도 없이 많다라고 하면서 형량을 높인 사례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서 7시간 넘게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 1심을 파기해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를 했다. 또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지금 성범죄자에 대해서 더 형량을 더 높인 이런 사례가 더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례 한 가지만 떼어내서 앞뒤 뚝 잘라버리고 이렇게 형량만 가지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흠집 내기, 이것도 거의 가짜 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버리면 여기 감당해낼 판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가짜 뉴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김명수가 퇴임을 하고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이 사법부가 크게 바뀔 것이다. 그 예로 이균용이 지난번에 올해 초입니다. 그러니까 대전 고등법원장에서 퇴임을 하면서 퇴임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균용 사법부의 방침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기대감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퇴임사에서 이균용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명수가 임성근 부장판사의 이 탄핵을 놓고 민주당과 국회의 눈치를 보고 또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까지 했다. 그래서 지금 사법부가 국민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걸 정면으로 그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지금 김명수 사법부가 잘못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을 했습니다. 김명수 사법부의 이 평등주의라는 겁니다. 판사들이 모두 평등하다. 그래서 지금 판사들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승진제 이런 걸 없애고 또 법원장은 추천제로 한다. 법원장은 지금 소속 판사들이 이렇게 투표로 해서 법원장을 추천한다.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이균용 후보자가 이건 잘못된 제도다.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의 이 승진 제도를 거의 무력화시키고 법원장을 이렇게 투표로 뽑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균용 후보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법 시스템은 판사가 근무하기 좋고 판사가 편하게 근무하라고 있는 사법 시스템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루 빨리 빠른 시간에 해주도록 법률 서비스를 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 사법 시스템이 아니냐.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빠른 재판입니다. 빠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판사에게 무리하게 빨리 재판하라라고 한다고 해서 뭐 잠도 자지 말고 밤새 재판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판사들의 이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은 이게 공정하고 빠른 재판에 큰 문제가 없다면 판사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명수는 판사들의 근무 조건을 편하게 해주고 일부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사들을 모두 요직에 갖다 꼽는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균용 후보자가 비판적인 것, 민주당에서도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정상적인 의원들은 이균용은 제대로 된 지명이다. 제대로 발탁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김명수 사법부가 한쪽으로 편향이 돼서 민주당이 뭐 덕을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손해를 보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찬성하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벌써부터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만약 대법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이 법원의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원입니다. 여기에 1년이고 2년이고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이런 판결들, 이런 재판들이 너무나 많다. 여기에 전담 판사제를 운용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전담 판사제를 운용을 해서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이런 재판들을 앞당기겠다. 이런 움직임도 일고 있고 이균용 후보자가 지명이 되면서 지금 법원의 분위기가 이 법원장 추천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부분은 아마 없애지 않겠느냐. 또 이 판사들의 승진 제도를 거의 없애버리는 이런 제도도 많이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완전히 다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공정하고 빠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열심인 판사는 승진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뭐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로 판사들도 다 법원장 되고 싶고 대법관 되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판사로서 소명을 다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 이런 소명을 바탕으로 해서 다 판사들도 모두 꿈이 있는 것입니다. 승진되고자 하는. 이런 걸 모두 없애게 되면 일하기 싫고 재판하기 싫고 재판 도중에 판사라는 사람이 지금 성매매를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뭐 어느 조직에나 똑같은 일이죠. 이 김명수가 자신이 주로 이런 겁니다. 자신이 일하기 싫고 자신이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이런 뭐 판사 평등 제도 이런 걸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악착같이 빠른 재판,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어느 판사가 노력을 하겠습니까? 사람 심리는 다 똑같은 겁니다. 조직이 굴러가는 운영 원리는 다 똑같은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개선하겠다. 벌써부터 그런 움직임들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균용 후보자를 지명한 효과죠. 김명수가 이제 사퇴를 하는, 그래서 대법원장이 바뀌는 효과지 않습니까? 이런데 벌써부터 가짜뉴스입니다. 참. 이균용은 버리는 카드다. 이균용의 판결문 하나를 놓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구나. 성인지 감수성이 충분한 넘치는 그런 판결문 10가지 20가지는 모두 놔두고 한두 가지 판결문을 가지고 이렇게 판사를 재단하려고 합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또 한편 오죽하면 이균용에 대해서 오죽 비판할 것이 없고 이 꼬투리 잡을 것이 없으면 이런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결정할 부분입니다. 민주당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이 임명될 수 있느냐는 민주당이 결정할 부분인데 민주당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라도 이런 가짜 뉴스는 사전에 차단해 가야 한다. 이균용 후보자도 그때 계속해서 이 반박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전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제대로 된 대법원장이고 판사지 않느냐. 김명수가 문제가 있었다. 지금 김명수 사법부는 공정성을 잃었다. 사법부가 진보다 보수다 좌다 우다를 떠나서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는 이미 그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법부는 없어지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말이 명쾌하지 않습니까? 어떤 판사든 똑같은 범죄 앞에서는 똑같은 판결문이 나와야 한다. 똑같은 형량이 나와야 한다. 비슷한 형량이 나와야 한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평등을 강조하게 되면 판사들이 일하지 않는다. 평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다. 공정하고 빠른 재판을 해야 될 우리 사법부는 의무가 있다. 판사들의 의무가 있다.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법부 조직, 우리 판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평등을 지향하는 조직은 퇴보하고 효율성을 갖춘 조직으로 사법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균용 후보자의 말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입니다. 가짜 뉴스는 근절해야 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